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3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로서 4.15 총선이 D-52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곳이죠. 서울 종로 선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맞붙은 서울 종로 선거. 이낙연 전 총리가 기호 1번이 될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기호 2번이 될 것입니다. 이 대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중간 점검을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뭐 보수 유튜브들 보면 뭐 종로가 뒤집혔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과연 사실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또 기대는 기대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은 리얼미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리얼미터는 그 조사분석 본부장이라고 하는 권순정 씨 있죠? 그 사람이 조국 백서 참여 멤버로 이렇게 지금 밝혀져서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게 뭐 말이 됩니까? 뭐 최민희 전 의원이 여기 파트를 이런 제목 아래 맡아주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몰랐는데 올라갔다? 근데 제가 권순정 본부장하고 그 방송 KBS 라디오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문바인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 의식, 이거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경험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뭐 조작할라니 뭐 얼마나 조작했겠습니까만은, 여하튼 JTBC가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는 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조사해서 이낙연 후보가 54.7, 황교안 후보가 37.2, 그래서 17.5%포인트. 뭐 대단히 큰 차이죠. 지금 선거 52일 남겨놓고 17. 요때는 뭐 한 55일, 6일 정도 남겨놓았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고, 요것도 역시 뉴시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 요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2월 19일, 20일. 요때 조사한 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 50.3, 황교안 후보 39.2. 그래서 이 차이가 크게 줄어든 걸로, 뭐 하루 이틀 차이인데 근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같은 조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추세는 황교안 후보가 추격하고 이낙연 후보가 약간 하락하는 추세일 것이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지금 근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거는 뭐 추세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근접할 것이냐, 역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팩트에 입각해야 되니까 이 팩트로 보면, 제가 최근 우선 그 총선 뭐 먼 데까지 갈 것까지는 없고요. 2008년에 이제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가 44.76, 한나라당의 박진 후보가 48.43, 이래서 요때 한 3.67%포인트 박진 후보가 이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선진당 후보로 정인민봉 변호사가 나와서 4.66%를 가져갔으니까, 선진당은 그때 뭐 보수냐 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우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4.66%는 상당 부분이 한나라당 박진 후보의 표를 가져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67%포인트 차이가 더 났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은 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친노 세력들이 거의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다음에 4년 뒤에 정세균 지금 현재의 국무총리와 홍사덕 새누리당 후보가 맞붙었는데 이때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52.26, 홍사덕 후보가 45.89. 정세균 후보는 당시에 무진장, 전라북도 무주진안 장수에서 서울로 차출이 돼서 종로에 공천을 받았고요.
홍사덕 후보는 뒤늦게 종로에 공천을 받는 바람에 뭐 선거운동 할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때도 6.37%포인트 차이로 정세균 후보가 이겼다. 이때는 맞대결이었습니다. 맞대결. 제가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4년 전에 이때도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때 종로에 간 것은 처음이죠. 그렇게 했는데 52.60, 30.72 이래서 12.88%. 이때는 새누리당이 어마어마한 공천 파동을 겪은 그 직후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인 지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최근 3번의 서울 시장 선거에서 종로구의 경우에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에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종로에서 전체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만은 종로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47.90, 오세훈 후보가 46.04 그래서 1.86% 정말 박빙의 승부로 종로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이겼다. 그 다음에 그 4년 후인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나왔었는데 이때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나왔죠. 이때는 좀 차이가 컸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56.14, 정몽준이 43.14 그래서 13%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2018년 뭐 2년 전이죠. 이때도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51.37대 23.44 이건 뭐 게임이 안 됐다 싶을 정도로 그 더블 이상으로. 왜 그러냐면 이때는 또 안철수 후보가 나왔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19.90 그래서 박원순과 김문수 차이는 27.93 그래서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박원순 시장이 종로구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종로구에서 작게는 뭐 한 1.86이 아니죠. 작게는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이 3.67%를 이긴 적도 있고 크게는 27.93%를 진 적도 있다. 굉장히 진폭이 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로구의 판세 제가 말씀드렸죠. 황교안 후보가 추격하고 이낙연 후보가 약간 하락하는 국면이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의 육성으로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과의 대결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아마 제가 보기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겁니다. 뭐 TV토론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낼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전체적인 판을 정권심판론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 이낙연 후보 쪽으로서는 후보 간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 점이 선거 전략상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의 판세, 전체적인 판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떤 분위기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종로에서 몇몇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로에 있는 영남 출신,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호남 출신 전체적으로 숫자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호남 출신이 약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종로에는 또 영남 출신 외에 북한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제법 삽니다. 뭐 이북오도청도 종로에 있고요. 실향민들이 제법 사는데 황교안 후보가 실향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로의 토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향민과 영남 출신들이 제법 있고 이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정세균 후보가 계속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진 의원 이래로 정세균 후보가 2번을 연속으로 당선돼서 한 10년에 걸쳐서 민주당 계열이 계속해서 거기에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종로에 있는 영남 출신이나 또는 실향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피로감을 느껴서 지금 결집하는 추세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집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 결집하는 것은 결국 황교안 후보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집이 상당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정세균 후보가 2번에 걸쳐서 거기서 당선이 될 때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조직 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이 세포 조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부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장악해 놨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 있죠. 김영종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로구청 언저리에 있는 이른바 관변단체라고 하는 곳을 본인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호남 지역 출신 위주로 이렇게 재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낙연 후보한테 조직력, 거기에다 당세, 종로구 내에서 이런 걸로 이낙연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면 그 반대로 황교안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은 없느냐? 이거는 제가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2월 한 중순 정도부터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앞섰습니다. 근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허구입니다. 허구적 프레임이다. 세상의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하자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집권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으로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유권자한테는 먹히지 않는 구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당 심판론은 허구고,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 국면으로 선거가 흘러갈 것이고, 그런데 2월 중순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걸 보면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눌렀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 점은 황교안 후보한테 유리한 점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라는 게, 특히 수도권 선거는 바람이 중요합니다. 2008년 뉴타운 바람이 불었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 뉴타운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뉴타운 바람이 부는 바람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역이 강세인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이런 데서도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뉴타운 바람입니다. 뉴타운 바람. 그리고 2004년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을 때 그건 무슨 탄핵의 역풍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도 수도권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수도권 선거는 이렇듯이 항상 어떤 변수가 하나 생겨서 바람이 불면 거의 쓰러지듯이 하는 곳이 바로 수도권 선거다. 수도권 선거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바람이 뭐가 될까요?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코로나19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는 지금 이 시점 현재 5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있고 사망자가 4명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 앞에 지금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사망자 없이 만약에 코로나19 사태를 막으면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불과 한 일주일쯤 됐네요. 그 정도에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대구교회, 그 다음에 청도에 있는 그 대남병원 이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지금 정부의 사실상 무대책인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아마도 4.15 총선 때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것은 지금 민주당에 유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감안한다면 바람은 황교안 대표의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유리한 국면에 들어가죠. 그런데 현재 사실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한 보름 20일 내로 5%포인트 내로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과거 전례를 보면 제가 거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 이내로 20일 내에 좁혀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월 말에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이 시점에 거의 붙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차 범위 내로 붙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 종로 선거의 역대 종로 선거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전이냐 아니면 근소한 표 차이로 유지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거는 거기에 미칠 변수는 그 당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그 어떤 전체적인 현황, 그 다음에 제3후보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낸다, 국민의당 오늘 창당했습니다만 후보를 낸다, 그러면 이것도 황교안 대표한테 약간은
좀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더 바람을 키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바람이 커지면 황교안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정확한 팩트다. 그러니까 뭐 뒤집어졌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 거짓말이고요. 그 뒤집어지진 않고 근접해 나간다. 지금 그런 추세다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졌다는 건 거짓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건대는 한 20일 전쯤에 5%, 20일쯤 뒤에 5%포인트 내로, 그 다음에 3월 말에 후보 등록 시점에 오차범위 내로, 그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과정에서 뭐 제3후보라든가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변수로 승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